올 한 해에만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피의자가 무려 1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한 건 2010년부터인데요. 이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 공개한 대상자의 수가 두 자릿수를 기록한 건 올해가 처음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이석준에 앞서 노원 세모녀 살해 사건의 김태현, 인천 노래방 살인 사건의 허민우,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의 백광석, 김신함, 그리고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스토킹 신변보호자 살해한 김병찬, 그리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다뤘던 여성과 공범을 연쇄살인한 권재찬 등의 정보가 공개됐는데 이 8명 모두 흉악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그 아동 성착취물 제작으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된 최찬욱, 김영준까지 포함해서 총 10명의 신상이 올해 공개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한 달 사이에 김병찬, 권재찬에 이어서 이석준까지 이제 짧은 간격으로 신상 정보가 공개됐어요. 근데 올해 유난히 이렇게 흉악범죄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뭐 사실 흉악범죄는 언제나 존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건수로 치면 분명히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 작년 1년간 한 308건 정도가 일어났는데 올 1분기 지금 있는 1분기 안에 168건 정도의 흉악범죄가 일어났으니까 분명히 흉악범죄의 건수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이는데 저는 그냥 사회 문화적 입장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사회가 이렇게 닫혀 있는 사회잖아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분노, 갈등 이런 게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막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시청자 여러분들 그냥 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만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정말 서민들 입장 저도 그냥 가끔 코인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 부르면 스트레스가 풀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모든 게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닫혀 있는 분노, 풀지 못하는 분노가 이런 형태로 좀 발현될 수 있는데 제가 이 사건 보면서 가장 좀 안타까웠던 거는 전조가 있었던 범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보호해야 될 생명인데 그거를 국가가 보호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사건 없이 갑자기 살인 사건이 빵 터지면 이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 이 사건은 앞에 분명히 스토킹이 있었고 앞에 전조 범죄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호해달라고 국가에게 요청했는 생명들이잖아요. 그런 생명을 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뼈아프게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또 일각에서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너무 들쑥날쑥해서 그래서 이렇게 유독 신상 공개된 피해자가 올해 많은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게 신상 공개 기준은 사실은 명확해요. 이게 4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되는데 하나는 특강법이나 아니면 성폭력 범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범죄가 잔혹하고 피해가 광대해야 되고 그 증거가 명백해야 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의 방지가 있어야 되고 그 피해자가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걸 사람이 판단하는데 첫 번째 경찰이 먼저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판단해서 이거 신상공개 대상 아니야 이러면 신상공개를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7명의 심의위원인데 이 심의위원이 전체가 하나의 어떤 그 사람의 풀을 만들어 놓고 뽑는 게 아니라 각 지방 경찰청마다 이 풀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습에 따라서 신상 공개가 되든 안 되든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상 공개라는 게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집단지성을 좀 이렇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좀 만들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하나의 전체 풀로 우리가 대검에서 뭐 수사심의위원회 같은 거 열 때 풀이 한 250명 되거든요. 그 풀 안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듯이 좀 전체 풀을 만드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던 그 집단지성은 나름대로 충분하게 그러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공감하고 생각해서 어떻게 나아가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만들 것인가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자료에서 범행 대상을 보니까 범행 대상이 대부분 여성, 약자, 또 스토킹한 대상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이런 범행을 많이 합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요. 제가 한 명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올 4월에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은요. 그 지난해 11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 A씨가 연락을 거부하니까 2달 동안 A씨를 스토킹하다가 끝내는 A씨의 가족들, 어머니, 여동생 A씨를 차례로 순차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7월에 제주에서는 동거하던 여성과 이렇게 사이가 좀 틀어지고 그러자 앙심을 품고 동거에
동거인이 아니라 그 동거인의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백광석과 그 백광석의 공범 김신남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19일에는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김병찬은 이 여성 B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번이 신상이 공개된 이석준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변 보호를 받고 있던 그 여성 A 씨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그리고 그 남동생 13살에 불과한 남동생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네.